자,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는 어떨까요? 이게 상당히 김부겸 후보가 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CBS KSO와의 저서를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추경호 50.1, 김부겸 41.1.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대구는 힘들어졌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기려면은 여론조사에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뚜껑 까보면 그냥 비슷해지는 그런 건데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지금 10% 뒤진다라고 사실 지금 가망은 좀 없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그 김부겸 후보가 되기를 좀 바랬거든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괜찮은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지역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초반에 상당히 물이 많이 들어왔던 김부겸 후보. 네. 보수의 해처리가 이번에는 필요합니다. 대구의 경북고등학교를 나온 인물론이 부각이 되는 김부겸의 모습이었고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는 10%포인트 이상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김부겸 후보인데 여기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또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때 여러모로 예예.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때 이제 앞섰던 건 뭐냐면은 사실은 그 공천에 대한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호영이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대요. 아. 근데 주호영을 날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굉장한 불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는 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추경호는 지금 내란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고 예. 이것도 그 대구시장에 나온 것도 보니까 약간 방탄용으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아하.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그 대구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슨 뭐 찍어주는 기계냐, 표 찍어주는 기계냐, 굉장히 강한 불만들이 있었고 공천에 대한 반발이 일단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희들은. 당을 왜 이 꼴로 만드느냐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부겸 개인의 경쟁력이 있어요. 예. 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한 보통 10% 정도 앞서는 이런 인기를 갖고 있거든요. 이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상당히 높게 나왔던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투표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줄어들거든요. 보수가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서 일단 10% 정도 앞서지 않으면은 막상 투표장에 들어가서 그 투표함 딱 깠을 때는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다라는 예.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공소 취소 특검이에요. 그 민주당에서 이걸 딱 하다 보니까 보수층들이 아이씨 이번에 나 투표 안 할래라고 하다가 아 이거 뭐야? 우리가 막 무너지니까 쟤네들이 막 가네?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대심판론이 아니라 소심판론이 이제 부는 거예요. 소심판론 바람이. 그래서 원래는 포기하려고 했던 보수층한테 투표장에 가게 될 계기를 이제 부여해 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김부겸 후보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이 무심코 만드는 그 법안 하나가 동료들. 우리 그 동료들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많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박근혜가 유세를 또 해줬잖아요. 예. 박근혜는 뭐냐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몰라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대구하고 또 어딥니까? 그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는 그 충북. 충북 네, 옥천입니다. 거기에서는 좀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아련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된 거죠. 네. 그걸 갖다 누가 그 추경호가 이제 받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가 나온 거고 좀 아쉽네요. 이거는 좀 이것만 예. 그 뭐랄까 당파와 정파를 떠나 가지고 김부겸 후보가 되는 게 대구 시민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이게 이제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선거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예. 고성북인가 이 사람이 예. 박근혜 거기 간 김에 어디까지 가라? 부산 특검 내려가라. 아. 부산 국가에 내려가봤자 소용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고. 예. 왜냐 박근혜 효과는 어차피 거기서 정말 극성 중에 극성들만 호응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이미 누구한테 뭉쳐 있습니까? 이미 이제 박민식한테 뭉쳐 있어요. 예.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려가면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북한 간다는 이야기는 안 들립니다. 예. 기장군을 간다고 하는 것 한번 같습니다. 가지. 자, 서울로 갑니다, 교수님. 네. 오세훈 대 정원호. 야, 정말 서울도 거의 뭐 정원호 쪽으로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닙니다.
정원호 의혹이 계속해서 파도 의혹이 나오는 파파의가 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뭐 GTX 공격을 당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치명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른바 GTX 논란이 결정적일까요? 이것도 뭐 영향을 끼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건설에서 하다가 현대건설 보통을 갖다 하청을 줬나 봐요.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업자에서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진단 검사 안전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보강하면 된다는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예. 근데 그런 사안들이 5차례에 걸쳐 가지고 국토부에 이미 보고가 됐대요. 그런데 이제 저쪽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많은 자료들 중에 한 장 꼽아 가지고 보고한 게 보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보고가 됐으면 그 5번 했으면 뭐 국토부에서 미리 알았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러면 밑에서 보내는 그 보고문 같은 거 안 읽는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게 이제 안전성 문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예.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유 지하철 스크린 그거 내가 설치한 건데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좀 받아치고 있는 것 같고 딴 건 몰라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거티브는 뭐 늘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도 예.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사실 사실과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사실 무근인 걸로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네거티브 하는 쪽에서는 이걸 갖다 계속 사실과 허위의 그 중간 지역에 묶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계속 어쩌면 사실일지도 몰라. 이거 가지고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양측에서 이걸 좀 네거티브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면 정원호가 개인적 자질의 문제가 있어 보여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을 할 만한 능력이 좀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원호도 지금 구도에 얹혀가는 거잖아요. 구도에 얹혀가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갈 줄 알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구청장 수준 밖에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 이상의 그릇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예컨대 공약 발표를 할 때 남을 대신시키고 예.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보좌진이 이건 직접 설명을 라고 하는데 그게 또 마이크로 또 녹음이 돼버리고 예. 그런데 설명하는 걸 보니까 사실 사안을 모르고 있고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일단 오세훈 같은 경우는 일단 정당을 접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대통령 이 지지율 가지고 지금 막 접전이 벌어지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당 지지율도 갤럽 조사에 따르면 사실은 민주당이 국힘에 2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 선거 해보나 마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전이 벌어진다는 건 뭐냐면 디커플링 생긴 거예요. 정원호하고. 디커플링 생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정당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정당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율은 높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민주당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식상하거나 아니면 반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다음에 뭐 장동혁 체제, 뭐 국민의힘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을 생각하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후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선거가 되고 있거든요. 후보들. 그래서 오세훈은 정당이 아니라 오로지 후보의 개인기만을 가지고 후보의 개인적 능력만 갖고 좀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장동혁 체제와 손을 닦은 건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지지율로 나오는데 지금 ARS에서는 거의 붙었거든요. 예. 다만 그 면접에서는 아직도 꽤 이게 격차가 커요. 예. 아마 이제 진실은 그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다음에 시간은 좀 남았거든요. 시간은 좀 남아서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김현철 씨 있잖아요. 김현철 씨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김현철이면은 YS의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오세훈하고 한동훈의 동반 당선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보수에게는 이제 예컨대 보수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선거가 사실은 그냥 후보 개인이 당선되는 선거가 아니라 보수의 이제 미래가 걸려 있고 지금 한동훈이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만약에 그런 희망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보수의 대개조는 굉장히 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좀 이런 언급들을 갖다가 오세훈 쪽에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투표장에 안 나오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서울은 보수층이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지지와 국힘 지지인데 국힘 지지가 원래는 한 5% 정도 높은 곳이거든요, 지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표차가 난다라는 것은 보수층이 선거 투표장에 안 나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 사람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서는 굉장히 적절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원호는 계속 뭐랄까 운동권 본색, NL 운동권의 그 보니까 또 지들끼리 해먹잖아요, 이게. 아, 이게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 보니까 이재명이 성남에서 했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 양상들이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보면은 여러 가지 개인적 도덕성이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개인적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후보 리스크가 있습니다. 후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선다 할지라도 막상 투표함 까보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네. 자, 서울 투표함을 까보면 어떨지 모르겠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벽 2, 3시경에 서초구의 강남 개표함이 열리자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생각, 그 당시에 보도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평택은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김용남입니까? 유이동입니까? 조국입니까? 유이동은 좀 멀어진 것 같고 예. 일단 1, 2위는 계속 김용남하고 조국이 좀 달리고 있잖아요. 예.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니까 김용남이 28.9, 조국이 4.9, 24.9 그래서 약 4%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유이동은 조금 떨어져서 20% 정도 나오고 있고 황교안 11%, 김재현 44.8%인데 이들 예. 사이에 무슨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오자 대결을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용남이 세게 걸린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조국은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예. 조국은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조국 혁신당에서 딱 치는 게 이게 좀 세게 걸린 것 같아요. 그 아. 대부업체 차명 운영 그 있잖아요. 예. 차명 운영 거. 이거 보면 이건 녹취록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 빼도 박도 못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동생한테 대부업체 차명 운영을 네가 해라, 네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너 그거 그냥 운영하면서 수수료 네가 띠모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기 힘든 대부업체 운영을 갖다가 동생 이름으로 하고 동생한테는 너 수수료 떼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녹취록이 있는데 대부업체 누구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업체를 그러니까 XX 똥똥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동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부업체를 동생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용남이 뭐라 그러냐면 응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긍정이잖아요. 그다음에 결국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몇 천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약간씩 수수료를 떼먹어라 이 얘기네. 그랬더니 그 김용남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게 사실 동생한테 아버지 뭐 부양비를 갖다 넘겨주기 위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까 4% 차이잖아요. 이런 예. 판세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판세를 흔들 수가 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대부업체 이 차명 동생의 이름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그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 내용은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 반영이 결과입니다. 지금 안 된 거죠. 네. 그 나오는 근데 이거는 세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용남 이분이 재산이 너무 많아. 예. 100몇십억인데 아우 가장 많잖아요.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서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벌었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고 대부업체라는 게 결국 그 고리대금업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서민 등 파먹는 예. 그것도 고약하죠. 그건 또 대통령이 강하게 또 척결 의지까지 피력을 했는데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이러면은 이거는 예. 좀 아마 이제 정청래가 좀 골치 아파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박지원 의원 제가 세 군데를 얘기했잖아요. 전북, 평택을 부산 북갑입니다. 근데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이 지금 1위로 치고 나갔네. 네. 그다음에 전북은 김관용인가 이름이 뭐죠? 김관영입니다. 김관용이 돼요. 네. 지금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마저 흔들리면 세 군데가 다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정청래 이거 당대표 재선 가능할까?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박지원 의원은 어차피 국회의장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민주당의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올 것이다라는 의미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질 겁니다. 조국이 만약에 당선되가 오게 되면은, 근데 조국이 당선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날로 그냥 조국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은 이제 민주당이 흡수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분도 못 얻는 거죠. 그냥 흡수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만약 조국이 이제 당선되면은 이제 당에 들어가가지고 예. 결국 합당을 하겠죠. 당대당 합당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대선 주자가 되는 거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조국에 대한 지지도가 꽤 나와요. 예. 꽤 나옵니다.
오히려 김민석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올 정도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거기서도 재밌는 대결이 벌어질 거고 예. 이런 구도라면 사실은 한동훈한테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동훈하고 조국하고 딱 붙으면 사실 그것 때문에 조국이 사실 피해간 거잖아요. 아. 부산을 피해간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조국은 거기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거권을 잃었는데 사면 받아서 바로 그 대의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범죄자잖아요. 이런 반성도 하나도 없이 또다시 공직에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현실은 좀 이상하게 좀 돌아가는